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는 시간.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48%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57%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2,6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셀트리온을 필두로 또 한 번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노이즈가 있었던 삼성전자가 장중 4%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도 역시 바이오 기업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8에서 10%대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신저가를 기록한 JYP 엔터, 그 SM, 일제히 바닥권에서 튀어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이거였어요.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매출이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점에서 엔터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현구간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다행인 건 외국인이 선물해서 3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10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커져가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매매 동향에서도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매수세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 엔터, 화장품을 집중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봤고요.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업종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시장 상황 보셨지만 양시장 2%의 강세, 이 배경에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2%까지 올라온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득한 섹터의 빨간불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종목 이야기까지 두 분과 나눠볼게요.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힘도 꽤 강한 모습인데 이걸 저희가 마음 편하게 누려도 되는지 저는 이게 제일 고민이더라고요. 두 분의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받아봤습니다. 상승의 의미 이렇게 정의해 주셨는데 흥태 매니저님은 초읽기라고 하시면서 한 치 앞도 잘 모르겠다 의견을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정상화의 과정이다라고 안정적인 의견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겠는 건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하지만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누릴 수 있을 땐 누리는 게 맞죠. 네.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는 뭐 빼먹을 수 있을 때 빼먹는 게 가장 좋은 이제 포지션이라고 보이는데 네. 사실 지난 이틀 동안 7월부터 이제 8월 거의 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서 하락했는데 그때 하락했던 이유가 뚜렷하게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너무나 크게 키웠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을 들어왔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부터 그 저점에서 보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에 대한 외국인들 포지션들이 이제 풋에서 이제 콜베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개인들만 수급이 뺏기고 외국인들만 이제 수익을 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조기준 매니저하고 이제 수치면서 아까 방송 끝나고 그쵸. 나서부터 우스갯소리를 이게 뭐였냐면은 이거 의도적으로 외국인들이 눌러낸 거 아닌가. 일부러 투심을 자극해서 외국인들만 돈 벌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난 몇 거래 동안 개인들은 전부 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만 선물 옵션에서 순수익으로 가져갔다. 몇천억이나 수익을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특별한 뚜렷한 정말 시장을 눌러낼 만한 큰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낙폭이 컸다라는 거는 정말 의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반등에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저점에서 이제 슬슬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저는 의심인 게 뭐냐면은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또 선물 매도를 좀 들어왔는데 오전 11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팔고 있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1조 넘게 사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또 한번 십서적으로 일부러 한번 드러났다가 또 한번 눌러낼 가능성도 있을 것인지 이게 아직 불안정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전세에 대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고 아직 NK 트레이드도 아직 확실하게 끝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시장에서 과감하게 좀 베팅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매도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현금 확보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현금 여유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른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보고 있고요. 그만큼 반등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좀 부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그랬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과정이 우리 시장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흥태 매니저님의 조언
1번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일단 정상화의 과정이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상화, 뭐 지수의 정상화입니까? 아니면 우리 심리의 정상화입니까? 뭐 심리도 정상화 될 거고요. 지수도 정상화 될 겁니다. 과거에 동반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 한 달이 걸리든 일주일이든 2주든 항상 정상화 과정이 거쳤다. 추가 하락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악재, 리세션과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일본은 12% 빠졌다가 10% 하고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화 됐어요, 일본은.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우리가 보이는데 시장을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다 못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하락한 만큼 일본만큼 덜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하락세에서 외국인들이 사망 계약 주식 선물을 매도하면서 최근에 5천억 이상 챙겼고요. 오늘도 매수하고 있고 어제는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또 지금 현재 오늘 다시 매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옵션, 풋옵션으로 해서 3천억 이상 외국인들은 벌써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챙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풋옵션에서 추가적으로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추가 수익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선물도 수익이 나고 또 주식 선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670에서 개입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중동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많지만은 우리 경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거든요. 7월까지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보면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환율 우리 우호적이고요. 엔화도 지금 현재 145엔대에서 안정세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1,600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2,670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과거의 흔적들을 조기준 매니저님이 금융시장에 발을 오랫동안 딛고 계시면서 보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역대급 급락 이후에 또 회복을 하는 이 과정, 여러분이 이 두 매니저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면서 그 조언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섹터 있어서 한번 볼게요. 바로 엔터주입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었어요. 현 구간 9% 넘게 고점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다른 엔터주까지 이제 드디어 소외주로서의 그 아쉬움을 딛고 벗어날 수 있을지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보시죠. 약간 달라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반등을 전망하고 계시고요. 흥태 매니저님은 그냥 관심만 두자. 편입은 아니고 그냥 네. 뭐 오르네. 이 정도로만 보자.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일단 관심만 두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뭐 반등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또 시청자분들에서 보유하는 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터주들이 오늘에 대한 반등이 정말로 저라면은 이게 엔터만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전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장에서 반도체들도 삼성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컬 테스트 통과했다 안 했다 이런 여부 때문에 아침에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뭐 워트라는 종목들은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고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반도체도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드는 것만큼 엔터들도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니까요. 콕 집어서 엔터가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낙폭이 또 컸기 때문에 조정을 길게 받은 것만큼 이제 막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관심은 두고 있대.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엔터나 게임주들을 쫓아가는 것보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들을 먼저 찾아보고 나서 그 주도적인 종목들을 찾고 난 후에 조금이라도 좀 여유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엔터를 좀 담아봐도 된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반영을 못했다라는 거는 그 정도에 대한 이제 투심에 대한 여유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좀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들에 대한 관점들만 저점에서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기준 매니저님은 혹시 반등 예상하고 계신다면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으세요? 일단 뭐 하이브가 실적이 이제 뭐 6천억 매출 나왔어요. 네. 일반 기업이 분기당 6천억 매출, 그러니까 웬만한 뭐 중소기업 했을 때 분기 6천억 매출 나오기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하이브 시장이 워낙 높긴 하지만 그러면서 500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당 500억이다 나오면 물론 1분기가 안 좋았지만 500억 그래서 1,000억 이상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 중에 1,00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엔터주들이 이제 하이브도 20만 원 밑으로
빠졌고 SM도 지금 15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은 엔터주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제가 보는 디어유를 좋게 보고 있고요. 저번에도 추천드렸지만 그다음에 하이브, 그다음에 JYP, SM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국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중국 엔터주들은 이제 글로벌 K뮤직을 이제는 이제 뭐 글로벌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 신규 그 종목들보다는 이제 기존 종목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SM, JYP, 하이브 그다음에 디어유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까지 콕 집어서 관심주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그동안 마음이 아팠을 거기 때문에 도움되는 조언이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본격적인 종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뭐 잘 가고 있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공포의 월요일에 편입한 종목들이 또 이렇게 잘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태 메이저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 HD 현대 일렉트릭을 저희가 월요일에 담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 화요일장에 7%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현 구간도 8%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나 여기 있다라고 존재감을 네, 강하게 네.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 HBM3에 대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이제 반도체가 좀 올라오려고 하나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반도체를 찾아봤는데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들이 강하게 오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실적 발표하면서 셀트리온이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그러다가 또 이제 오전 장중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좀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잘 매수했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강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장중에 8.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 전력 설비가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흐름을 보였던 게 뭐였냐면은 지난 이제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이제 지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전력 설비에 대해서 22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전력 설비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한번 시장에 대한 악재 조건을 맞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고 이제 V자 반등을 정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세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뭐 35만 원을 1차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보유하고 35만 원 넘어가면은 신고가까지 영역도 볼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원을 넘어간다면 신고가 영역까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한 바이오 안에서도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대장격인 알테오젠입니다. 저희가 2차 목표가로 32만 원을 제시했었는데 7월 말에 이걸 도달을 했어요. 오늘 3차 도와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제 반대 매매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 파신 분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어제 그렇게 반대 매매가 12시 정도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오늘도 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1선은 안착하고 있고 박스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알테오젠이 머크사에 대한 이제 어떠한 그 매출 규모를 따지고 본다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이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싼 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35만 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끈하게 35만 원까지 3차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알테오젠 기억해보죠. 자,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8월 5일에 편입했던 종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롯데 웰푸드 5%가량의 수익이고요. 오늘 견조하네요. 네, 웰푸드는 제가 보기엔 이제 롯데 제과, 과거에 롯데 제과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과자들 빼빼로, 뭐 자이리톨, 네. 뭐 이렇게 껌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오늘 롯데 상사랑 합병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삼양식품이 뭐 4조 대인데 지금 이제 1조 5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633억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지주가 뭐 69% 들고 있고 이제 유통, 국민연금 그다음에 자사주 그다음에 외국인들 지분 들고 있고 배당이 좀 2.4% 낮지만은 부채 비율이 95%밖에 안 되는 회사, 알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 관련주들의 상승세에 오롯이 못 올랐다는 측면에서 롯데웰푸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한 종목 더 갈게요. HVM. 이 종목은 OLED 관련주로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40%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일 날 매수했는데요. 요거 한번 내용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주로 거래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여기다가 이제 항공 부품 KF21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제 누리호, 나로 엔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이스라엘 로켓 관련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도 항공 부품 회사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미국의 지금 민간 우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승세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스퍼터링 타겟을 만들어서 린데 그룹을 통해서 반도체 납품하고 이게 지금 그래서 국산화하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스퍼터링 타겟을 만드는 회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매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 OLED 관련해서 파인 메탈 마스크 관련해서도 올해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일부 공급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양산해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거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품고 있는 이 회사를 제가 보면 공모가까지 18,000원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130만 주 지금 현재 올라오면서 기타 법인 최근에 뭐 20, 30만 주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소화 과정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공모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릭스도 리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유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5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고점 기준으로는 17,300원까지 올라온 상황. 1차 목표가가 18,000원이었죠. 네, 저는 뭐 더 18,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이고 DXVX가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올라가 비만 네. 관련 올라가고 펩트론도 지금 지속적으로 최근에 15%씩 오늘도 뭐 올라가고 있는데 올릭스가 이제 올라가다가 멈춰있던 이유가 전환 우선주가 어제 오늘자에 33만 주가 전환됐습니다. 근데 그 전일 이틀 동안 20만 주 이상 기관들이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전환가가 13,700원입니다. 현재가 오늘 시가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가격이 전환했기 때문에 어제 20만 주 했고 오늘 10만 주 정도만 한다면 그 물량 소화하고 비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올릭스가 지금 현재 마운자로가 저번 주에 승인이 됐고요. 곧 위고비가 승인이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았다가 멈추면 최초에 맞기 전보다 더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같이 병용 투여를 했을 때 한꺼번에 그 25%까지 비만을 줄여주는데 거기서 다시 요 현상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올릭스는 제가 보기엔 18,000원, 2만 원까지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뷰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잘 나는 두 분과 함께 종목 편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4개의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섹터가 나뉘어요. 제약바이오에서 화일약품을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나노팀을 가져오는데요. 자, 제약바이오부터 한번 가볼까요? 화일약품은 많은 제약바이오 sek터 안에서도 어디에 속해요? 일단 의약품이죠. 의약품이긴 제조업체이긴 한데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단기성 매매로서 봤을 때 마리아나의 합법화 그와 관련된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선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선 관련 해리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해리스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마리아나 합법화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화일약품은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카나비스 메디칼이 어느 정도 이제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고 제조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 연구 개발에 같이 또 뛰어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또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어느 신문의 어느 기사에는 또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고 또 어느 기사에는 뭐 트럼프가 이제 앞서가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에 러닝메이트가 한번 발표가 됐죠. 러닝메이트가 발표되는데 그 러닝메이트 자체도 워낙에 또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라든지 낙태에 대한 합법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시장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최근 들어서 백일이라든지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또 말라리아 유행까지도 또 우려되고 있는 모습에서 하일약품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 관련된 것도 또 기업에서 속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겹으로서 또 수혜를 받을 거라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좀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6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일약품 기억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나노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볼 텐데요. 뭐 우리 팀 이런 생각도 나고요. 위기에 강했던 2차 전지죠. 근데 주가가 6월 말부터 많이 내려왔어요. 바닥 확인한 겁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약세인데도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 나노팀이 어떤 저번에 인천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벤츠가 네.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전기차가 문제는 불이 나면은 끌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12일 날 이제 부처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통상산업자원부, 행안부, 그다음에 교통부에서 이제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한다는 거죠. 지하 주차장에서 못하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강제 인증 제도를 하겠다,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나노팀을 보시면 되는데 EV 배터리 관련해서 열폭주
차단 패드를 생산하고 있고 방염 패드를 만들고 있는데 현대차에다가 이제 80% 이상을 납품, 85%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개발한 게 지금 1000도 이상에서 화염에서 견디는 열폭주 차단 패드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울산공사에서 생산하는데 2mm 두께에서 15분까지 화염을 지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5분 정도 지연하는 게 패드인데 이게 15분까지 1000도까지 지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증 제도가 나오면 나노팀 결국에는 이제 더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고 덴소에다 납품하고 있고 BMW에도 지금 현재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유럽의 완성차에도 고객 확대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에다가 6개 차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납품 확정돼 있는 이 열차단 패드 나노팀 오버행 이슈도 해소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57억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 매수하시고 목표가 15,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7,000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일약품과 나노팀 첫 번째 공략주로 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보시죠. 흥태 매니저님은 오늘 제약바이오에 좀 집중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네. 유한양행 편입하고요. 은행주 안에서 카카오뱅크 다시 한번 편입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부터 가볼까요? 이달에 렉나자 FDA 승인 여부가 좀 판가름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유한양행은 지난번에 매수 편입하고 목표가 10만 원을 도달했기 때문에 네. 일단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이나 또는 9월 초쯤 되면은 이제 렉나자에 대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허가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전망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로써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오스코텍도 같은 맥락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미국에 대한 지난 이제 과거에 이제 PBM에 대한 처방 예상 목록에도 등재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향에 대한 약물에 대한 판매량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또한 같이 한번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9월 달부터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은 당연히도 제약바이오가 먼저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일단은 워낙에 무겁지만은 저점에서 내려왔고 셀트리온도 이런 바닥에서 한번 오늘 시원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한양행도 후발주로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 1차 목표가였던 10만 원을 다시 한번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82,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은 흥태 매니저님이 해주셨지만 결정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네. 저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유한양행. 오늘 셀트리온의 이야기가 나와서 유한양행도 비슷한 패턴으로 바닥에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카카오뱅크 보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매력을 꽤 많이 언급해 주신 기준 매니저님이거든요. 오늘 역대급 실적이 나왔어요. 주가 이렇게 강한데 아직 룸이 있습니까? 이제 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가장 빠르게 지금 이제 요번에 서킷 브레이크 때 하락했던 걸 다 메꾸고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주식이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아닌가. 카카오페이도 말씀드렸고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분기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네,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분기에 이제 뭐 1,400억, 1,5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2분기에 지금 현재 2,300억, 전년 대비 5%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뱅크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그 다른 뱅크들 엄청나게 30조, KB라든가 신한이라든가 30조가 넘어가는데 현재 이제 이라 하락하면서 10조 정도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김범수 의장이 지금 구속되면서 이제 지분을 매각해야 되네 말아 10% 이상 남기고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먼 미래이고 소송이기 때문에 5년,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팔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는데 팔더라도 사갈 때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27% 들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이 27%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 들고 있고요. 외국인이 16%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많았고 기관도 엄청나게 샀는데 오늘 연기금 28만 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팔았다가 이제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규 대출 관련해서도 개인 사업자 비대면 주담 대출 계속적으로 여신 성장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예대율 개선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계속 하고 있으면은 예대율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지금 주담 대출뿐만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자로도 선정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뭐 대주주 리스크는 큰 문제가 아니고 실적이 늘어나고 저점이냐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은행주도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저가를 찍고 있는 카카오뱅크를 적극적으로 이 가격에
가격에서 악재에 사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3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2분기 순이익이요. 1,2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6%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가 신저가 부근에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 앞으로 올라갈 힘이 더 많다라는 걸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까지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종목들 정리 도와드릴게요. 흥태 매니저님이 화일약품과 유한양행을, 조기준 매니저님이 나노팀과 카카오뱅크 편입했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글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될까요? 네, 네이트 녹색 밴드에서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은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 아침에 시황에 대한 이슈라든지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 정리 도움 주고 계시니까요. 밴드 참고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네요. 주제 알려주세요. 일단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의 이제 자료를 보실 거면 이제 녹색 밴드에도 조기준 검색하시거나 그다음에 텔레그램에도 조기준 검색하면 그거 자료도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이제 반등 서킷 브레이크 나오고 나서 시장은 안정세 거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정세 나오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시간의 시청률이요. 그래도 되게 견조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시면 흥할 수 있고 기준도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